안녕하세요. 가치TV입니다. 지난 영상 올렸을 때 그 상표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상표권 관련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치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는 작년이죠. 2019년 3월 14일 날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채널만 만들어 놓고 바로 영상은 제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두다가 작년 한 여름이나 가을 때쯤 돼서 첫 영상을 올리고 가치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표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창업 관련된 수업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상표권을 확보하고 시작하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키프리스를 통해서 상표권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출원한 곳이 없어가지고 이 가치TV라는 채널을 운영할 때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만들었던 거고,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원이죠. 등록 이전에 출원을 하려고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게 됐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런 상표권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 거를 등록을 하려고 키프리스에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그 가치TV라는 유사한 그 상표를 이미 출원한 곳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상이 끝났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키프리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키프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혹은 뭐 해외 특허나 여러 가지 특허 관련돼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저는 상표 가치TV를 검색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업체에서는 한 분은 2012년 1월 22일 날 유사한 상표로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네요. 여기에서 같이 삽시다 TV라고 하는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먼저 만들고 운영을 했어도 이제 상표권이나 모든 특허는 그래요. 선출원 우선주의라고 해서 먼저 출원한 곳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먼저 운영을 했어도 출원조차를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는 변리사분께 이걸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똑같은 가치TV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선행 상표를 검토를 했더니 상표가 검색이 됐고, 제가 원하는 가치TV와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치TV로 출원을 한다고 해도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또 좀 생각을 한 게, 그럼 가치TV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가치 채널 이런 걸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여쭤봤더니 뭐 가치TV, 가치 채널 유사한 것들 에 대해서는 뭐 가치 방송 이런 것들 인정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해서 많은 분쟁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걸로 채널명을 바꿔서 먼저 선점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셨어요. 되게 좋은 이름인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게을러서 그거를 잘 못했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은 생각하셨던 뭐 상표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미루지 말고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채널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라고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가치TV에 대해서 제가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창업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다니고 혹은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상당히 힘든 거죠, 창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 가치, 그런 의미로 해서 가치TV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돼서 어떤 채널명을 쓰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창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실패도 있죠. 이럴 때에 뭔가 저희가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새로 고쳐가면서 또 더 큰 발자국을 만들어 나가자 라는 의미로 새로 고침 TV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TV는 좀 아쉽지만 제가 이제는 좀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새로 고침 TV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가치TV라는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검색했을 때 새로 고침으로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고 가치로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서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할 겁니다. 가치TV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언제까지 쓸 거냐면은 여기 출원하신 분들이
등록되는 과정이 출원하고 나서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등록하기 전에 공고가 등록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 공고가 등록이 되면 별 문제가 없으면은 한 달 뒤에 상표권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고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도 가치TV라는 이름도 같이 좀 병행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그 새로 고침 TV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동안 좀 운영을 열심히 못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걸 계기로 해서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표권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출원하고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TV를 했을 때에 새로운 이름을 이제 새로 고침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새로 고침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누구도 등록하거나 출원된 정보가 없어서 저는 새로 고침 TV로 지금 현재 출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출원 중이라고 나오죠. 4월 2일자로 출원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들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표권 등록을 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품 분류가 있어요. 검색 사이트에서 니스 상품 분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니스 분류, 국제 상품 분류 이렇게 나와요. 밑에 조금만 내려 보겠습니다. 어떤 웹사이트에 상품 분류 니스 11판 류 구분 보기 특허청에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각 류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있어요. 제1류는 뭐 공업, 과학, 사진용 및 뭐 농업 여러 가지 나오죠. 2류는 이렇고 3류, 4류, 5류 각 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38류를 쓰게 되어 있어요. 통신업 38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 류 구분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부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카테고리를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떤 세부 항목들을 내가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류만 뭉뚱그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부 항목들을 그러니까 지정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20개까지는 출원 시 지불하는 비용에 그게 포함이 되고요. 20개 이상부터는 한 지정 상품당 2,0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류를 전혀 다른 류 두 가지를 갖고 상표권 출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비용이 2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상표권 출원을 할 때에는 한 류의 지정 상품 20개까지는 그러니까 19개까지예요. 정확하게. 출원할 때에는 56,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정 상품이 20개를 초과할 때에는 개당 2,000원씩 관람료가 가상금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원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등록할 때 또 비용이 22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거는 직접 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리사 사무소나 이런 곳에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행료가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15만원에서 뭐 20만원, 25만원, 뭐 30만원 그건 다양합니다. 근데 비용이 꼭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먼저 상세하게 문의를 하고 내가 어떤 류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운영을 하려고 한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의뢰를 해서 궁금한 것도 문의하시고 그렇게 등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비용은 조금 더 발생할지 몰라도 그게 저희한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상표권이나 아니면 다른 실용시나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출원하고 등록을 할 때 비용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근데 부담되는 비용일 수도 있죠. 각 지역에 지식재산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볼게요. 지역 지식재산센터. 지역 지식재산센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한 번씩 보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좋은 거는 이제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외 출원 비용 같은 경우는 최대 255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허 맵, 특허 기술 홍보 영상 등은 1,0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뭐 디자인 관련된 거,
그리고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목업 이런 것도 저희가 필요한 건데, 사실 패키지 디자인도 저희가 꽤 필요해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상품을 만들기에 좋은 거는 나만의 포장으로, 디자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때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도 약 1000만 원 이내에서는 지원이 되고요. 브랜드, 그러니까 상표권은 여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할 때는 1600만 원, 뭐 리뉴얼 브랜드 개발할 때는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있고요. 현물 10%는 대표자의 인건비 등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현금 20%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자기 분담금 20%, 그러니까 200만 원을 내 돈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800만 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당 최대 2건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보고 그 해당하는 거를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여성기업 인증받고 하면은 이 분담금 자체가 10%로 줍니다. 더 적은 비용만 분담금으로 저희가 지불하면 되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도 있으니 잘 이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에는 어떤 컨설팅도 같이 수반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꼭 참고해 두셨다가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역 지식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각의 그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 기준은 내 사업장에 해당 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거의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상호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상호라고 하는 경우는 내 사업자 등록증상의 그 상호예요. 근데 그 상호 같은 경우는 사실 상표권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때 제 사업자를 뭐 현대나 삼성으로 해도 문제없이 저 사업자를 내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간판에 삼성이나 현대라고 걸어 놓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온라인 사업자들은 상호는 상호지만 저희 판매자명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판매자명이 그런 상표권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도록 잘 살펴보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자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는 딱 1회에 한해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가입했을 때 그 판매자명을 가치TV라고 했는데 새로 고침 TV로 바꾸고 싶다. 그럼 딱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새로 고침으로. 그런데 다시 뭐 다른 걸로 바꾼다. 그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안 되고요. 다른 마켓, 옥션, G마켓, 뭐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가입하실 때나 아니면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판매자명을 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각각 맞춰 주시고 그 전에 먼저 키프리스에서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판매자명이 이제 상표권이 출원이 되어 있는지 혹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니까 상표권으로 출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자명도 해당하는 상표로 등록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실 거는 저희가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지만 나중에는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럴 때에는 쇼핑몰의 주소 필요하겠죠. 도메인. 그래서 도메인도 가급적이면은 확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검색 사이트에서 도메인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이 도메인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 데는 뭐 2, 3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몇천 원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몇만 원, 몇천 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품질의 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싼 걸로 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그냥 여기 처음 보는 데인데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V 새로 고침이니까 영문으로 새로 고치면 S 이렇게 하기에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아는 게 뭐죠? 새로 고침. 그거는 F5죠, F5. 그래서 F5 TV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닷컴이랑 닷넷이랑 org랑 KR, co.kr 요 정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했더니 등록 가능한 도메인은 fotv.org, fotv.kr, fotv.co.kr 이죠? 저는 요거 두 개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 불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현재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FTV로 해서 도메인을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확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설명드리면 판매자명 확보하셔야 되고요. 키프리스에서 그게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출원도 하셔야죠. 해당하는 걸. 그 다음에 도메인까지 확보를 하고 가시면은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내 상표권을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